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딱 맞춰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조립 아님 업그레이드를 생각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요. 특히 AMD 라이젠 CPU랑 메인보드, 이 둘의 관계가 좀 복잡하잖아요.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지성 아빠의 컴퓨터 수리 정보 블로그 글을 저희가 참고했고요. IT 유튜버처럼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혹시 블로그를 보면서 듣는 분들 계시면 저희가 어느 부분 얘기하는지 짚어드리면서 갈 테니까 따라오시기 쉬울 겁니다. 준비되셨죠? 네, 이 블로그 글 서론을 보면 딱 나와 있어요. 2017년에 라이젠이 딱 등장하면서 AMD한테는 이게 정말 엄청난 전환점이었다고요. 그전까지는 사실 가성비 CPU 하면 다들 인텔 먼저 떠올렸잖아요. 분위기가 라이젠 나오고 나서부터 확 바뀌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라이젠 대체 뭔지부터 한번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먼저 블로그 글의 시작 부분 그 라이젠이란 여기를 보면요. 라이젠 시리즈가 2017년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전 AMD CPU는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라이젠 전에는 AMD가 성능보다는 좀 가격으로 승부했다면 라이젠으로 완전히 판을 새로 짰다는 거. 맞습니다. 라이젠이 나오면서 이제 가격 대비 성능, 흔히 말하는 가성비 있잖아요. 이걸로 시장 점유율을 엄청 빠르게 높였어요. 그래서 2020년쯤에는 진짜 여러 분야에서 인텔이랑 거의 대등하게 경쟁을 했죠. 소스에서는 뭐 젠 플러스, 젠2, 젠3 이런 아키텍처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건 그냥 CPU 내부 설계 구조가 세대별로 바뀐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냥 숫자가 올라갈수록 더 새롭고 좋아진 설계, 그러니까 성능이 더 좋아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기술 발전의 뭐랄까 이름표 같은 거죠. 아, 기술 발전의 이름표. 비유 좋은데요? 그럼 이제 블로그 글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라이젠 세대별 정리. 첫 번째 소제목 1세대 라이젠 젠부터 시작해보죠. 이게 2017년에 나온 썸밋 리치라는 코드명 CPU들이에요. 모델 번호는 1200번대부터 1800번대. 블로그 설명처럼 모델명 1XXX 여기서 첫 숫자 1이 1세대란 뜻이고요. 라이젠 3, 라이젠 5, 라이젠 7 이렇게 등급이 나뉘고 당연히 숫자가 클수록 성능이 좋은 거죠. 이때부터 AMD가 멀티코어 경쟁에 제대로 불을 붙인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다음 소제목 2세대 라이젠 젠 플러스입니다. 2018년에 나왔고 코드명은 레이븐 리츠랑 피나클 리치. 모델명은 2200번대부터 2800번대, EXXX는 2세대. 등급 나누는 건 1세대랑 같은데요. 여기서 블로그가 딱 강조하는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모델명 끝에 알파벳 G가 붙는 거예요. 예를 들면 2400G 같은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요. 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모델명 끝에 G는 Graphics,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 GPU가 CPU 안에 같이 들어있다 이 뜻이에요. 이런 걸 보통 APU라고 부르죠. G가 없는 모델은 반드시 별도로 외장 그래픽 카드를 달아야 모니터에 화면이 나와요. 아하! 네, 그래서 만약에 뭐 고사양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 동영상 보는 정도 이런 가벼운 용도라면 G 모델 사서 그래픽 카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게임이나 좀 전문적인 작업을 하려면 G 없는 CPU랑 성능 좋은 외장 그래픽 카드 이렇게 조합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PC를 어떤 목적으로 쓰실지에 따라서 잘 고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야, G 하나에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이거 PC 견적 낼 때 진짜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 계속해서 블로그 다음 소제목 3세대 라이젠 젠2로 가볼게요. 2019년에 나온 마티스 코드명 CPU들, 모델명은 3100번대부터 3900번대, 3XXX는 3세대. 이때부터 제일 높은 등급인 라이젠 9 3900 시리즈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고성능 경쟁이 더 확 붙었죠. 블로그에서는 모델명 뒤에 붙는 또 다른 알파벳 X, 예를 들면 3300X 같은 것도 얘기하고 있네요. 네, X는 보통 같은 숫자 모델 중에서 기본 클럭이나 부스트 클럭이 좀 더 높게 설정된, 그러니까 조금 더 성능이 좋은 모델을 뜻해요. 뭐랄까, 약간 고성능 버전 표시 같은 거죠. 그리고 소스에서 여기서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짚어주는데 바로 4000번대 시리즈예요. 코드명 르누아르로 알려진 이 CPU들은 사실 이 3세대 젠2 아키텍처 기반인데
주로 노트북이나 완제품 PC에 들어가는 내장 그래픽 강화형 APU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데스크탑용 단품으로는 구하기가 좀 어려웠죠. 블로그 본문에는 4000번대 설명이 딱 있진 않지만 뒤에 호환표나 A520 칩셋 설명에서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세대 표기랑 실제 아키텍처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경우죠. 약간 족보가 꼬이는 느낌인데요. 숫자만 보고 세대 판단하면 헷갈릴 수도 있겠어요. 자, 다음 소제목 4세대 라이젠 zen3입니다. 2020년에 등장한 거미어 코드명의 5000번대 시리즈, 예를 들면 5600X, 5800X, 5900X 이런 게 주역이고요. 블로그 설명을 보니까 이때부터 특히 게임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5600X CPU랑 엔비디아 RTX 3070 그래픽카드 조합, 이게 거의 뭐 국민조합처럼 되면서 가성비 좋은 고사양 PC로 인기가 엄청 많았다고 하죠. 나중에는 세잔 코드명의 5600G, 5700G 같은 APU 모델들도 이 4세대에 포함되고요. 근데 특이하게 5500 모델은 4세대인데 내장 그래픽이 없다고 소스에서 짚어주네요. 여기서 소스가 강조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세대부터 이 4세대까지, 그러니까 젠 플러스, 젠 2, 젠 3 기반 CPU들은 대부분 AM4라는 똑같은 메인보드 소켓 규격을 쓴다는 점이에요. 소켓은 CPU를 메인보드에 딱 꽂는 물리적인 연결 부분인데 이 규격이 같다는 건 이론상으로는 몇 년 전에 산 AM4 메인보드라도 최신 바이오스 업데이트만 된다면 비교적 최신인 4세대 라이젠 CPU를 꽂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오, 이게 AMD가 사용자들한테 준 아주 강력한 장점이었죠. 업그레이드하기 편하고 비용도 아낄 수 있고요. 이 AM4 소켓이랑 실제 호환성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AM4 소켓. 와, 진짜 오래 AMD 시스템의 기반이었네요. 저도 예전에 AM4 소켓 덕분에 1세대 라이젠 쓰다가 3세대로 CPU만 바꿔서 성능 확 올렸던 기억이 나요. 확실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좋았죠. 하지만 뭐 영원한 건 없겠죠. 블로그의 다음 소제목 5세대 라이젠 젠4에서 큰 변화가 나옵니다. 2022년 하반기에 나온 라파엘 코드명의 7000번대 시리즈, 예를 들면 7600X, 7950X 같은 것들, 여기서 어떤 확 바뀐 점이 있었나요? 소스에서는 두 가지 핵심 변화를 짚고 있어요. 첫째, 메인보드 소켓이 완전히 새로운 AM5 규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앞에서 말한 AM4 시켓이랑 물리적으로 호환이 아예 안 된다는 뜻이에요. 즉, 7000번대 라이젠 CPU를 쓰려면 반드시 AM5 소켓을 지원하는 새 메인보드를 사야만 합니다. 아, 그렇군요. 둘째는 내장 그래픽 정책이 바뀌었어요. 이전 세대까지는 G 모델에만 내장 그래픽이 있었잖아요. 근데 5세대부터는 라이젠 5 이상 모든 CPU 모델, 그러니까 X 모델 포함해서요. 여기에 기본적인 내장 그래픽이 다 들어갑니다. 물론 뭐 고사양 게임 돌릴 성능은 아니지만 화면 출력이나 간단한 작업용으로는 충분해서 외장 그래픽 카드 없이도 일단 시스템을 구성하고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됐다는 장점이 있죠. 오, 이것도 편해졌네요. 네, 물론 고사양 게임이나 작업하려면 여전히 좋은 외장 그래픽 카드는 필수고요. 그리고 2세대부터는 라이젠 3 등 등급 없이 라이젠 5 이상 고성능 라인업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와, 소켓 변경에 내장 그래픽 기본 탑재, 이거 진짜 큰 변화네요. 특히 AM5 소켓으로 바뀌면서 DDR5 메모리 지원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도 같이 왔고요. 그리고 블로그에 AMD 라이젠 시리즈 CPU, 메인보드, 메모리, 소켓 호환표 이 표를 보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6세대 라이젠, 아마 9000번대 시리즈겠죠? 이것도 AM5 소켓이랑 DDR5 메모리를 쓸 걸로 예상된다고 써있네요. AM5 플랫폼이 앞으로 몇 년은 AMD 시스템의 중심이 될 거다, 이런 신호 같아요. 자, 이렇게 라이젠이 세대별로 어떻게 진화했는지 쭉 따라와 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복잡한 모델명들을 보고 대충 성능이란 특징을 알아보는 법, 이걸 좀 정리해 볼까요? 블로그에 성능 순서 및 예시 부분을 보면 좋겠네요. 라이젠 3, 라이젠 5, 라이젠 7, 라이젠 9. 이 순서로 성능 좋은 건 이제 다들 아실 거고, 뭐 대략 사무용, 캐주얼 게임, 고사양 게임 작업용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블로그에서는 라이젠 3 3100을 예시로 들던데 이걸 한번 풀어볼까요? 네,
라이젠 3 3100을 쏘사 설명대로 분석해보면요. 라이젠 3는 성능 등급이고요. 뒤에 숫자 3100에서 첫 숫자 3은 이게 3세대, 즉 젠2 아키텍처 기반 CPU라는 걸 의미하죠. 뒤에 100은 라이젠 3 등급 안에서 상대적인 성능 순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모델명 끝에 G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CPU 쓰려면 반드시 별도 외장 그래픽카드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델명에 숫자랑 알파벳을 보고 세대, 등급, 내장 그래픽 여부 같은 걸 파악하는 게 CPU 선택의 첫걸음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음에 드는 CPU 세대랑 모델을 골랐다고 쳐요. 다음 단계는 아마 가장 중요하면서도 좀 골치 아플 수 있는 과정. 바로 이 CPU랑 짝을 맞출 메인보드를 고르는 겁니다. 블로그에서는 메인보드 칩셋, A320, B50, X570, A620, B650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AMD 라이젠 시리즈 CPU, 메인보드, 메모리, 소켓 호환표 이걸 제공하고 있어요. 이 표 진짜 꼼꼼히 봐야 하는 거죠. 네, 이 호환표는 어떤 라이젠 CPU 세대가 어떤 메인보드 칩셋 시리즈, 그리고 소켓 규격, AM4냐 AM5냐 이거랑 호환되는지를 한눈에 딱 보여줘요. 예를 들어 표를 보면 4세대 라이젠 5000번대 CPU는 B540, B550, X570 같은 칩셋을 쓴 AM4 소켓 메인보드랑 호환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칩셋이라는 건 메인보드의 핵심 두뇌 같은 건데요.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 저장장치 이런 여러 부품들 사이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갈지 제어하고 또 어떤 기능들, 예를 들어 PCIe 버전이라든지 USB 포트 개수, 오버클럭킹 지원 여부 같은 걸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품이에요. 보통 A, B, X 순으로 고급 칩셋이고 기능이나 확장성도 더 많고요. 근데 소스에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그냥 표에 호환된다고 나와 있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이 바로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CPU랑 메인보드 나온 시기가 다를 때,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나는 조합에서는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맞아요. 저도 예전에 잘 모르고 CPU만 최신 거 샀다가 메인보드가 인식을 못해서 화면이 까맣게 안 나와서 시겁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찔했죠. 블로그에서도 이 바이오스 업데이트 문제를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오래된 B450 칩셋 메인보드에 비교적 최신인 4세대 라이젠 5600X CPU를 꽂으려면 메인보드의 바이오스, 그러니까 컴퓨터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가장 기본적인 펌웨어인데요. 이걸 5600X를 알아볼 수 있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면 B450 보드가 5600X보다 먼저 나왔으니까 초기 바이오스는 이 CPU가 세상에 있는지도 모를 수 있잖아요. PC 직접 조립하시려는 분들께 이 점은 어떤 의미일까요? CPU랑 메인보드를 사기 전에 반드시 실제 호환성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메인보드 제조사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해당 모델의 CPU 지원 목록, 영어로는 CPU Support List,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 목록에 내가 쓰려는 CPU 모델명이 있고 또 어떤 버전의 바이오스가 필요한지 딱 나와 있거든요. 만약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스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그 메인보드에서 이미 인식되는 구형 라이젠 CPU가 있다면요. 그걸로 일단 부팅을 해요. 그 다음에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최신 바이오스 파일을 받아서 업데이트를 하고 그 후에 새 CPU로 바꿔 끼우는 방법입니다. 한데 만약에 구형 CPU가 없으면요. 처음부터 새 CPU랑 구형 보드로 조립하면 부팅 자체가 안 될 텐데.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이럴 때 두 번째 방법이 아주 유용합니다. 비교적 최신 메인보드 중에는 USB 바이오스 플래시백이나 비슷한 이름의 기능을 지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기능이 있는 메인보드라면 CPU나 메모리, 그래픽카드 없이 그냥 메인보드의 전원만 연결한 상태에서도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오, 진짜요? 네. 포맷한 USB 메모리에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받은 최신 바이오스 파일, 이거 파일 이름 바꿔야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걸 저장해서요. 메인보드 뒤쪽에 보면 특정 USB 포트가 있어요. 보통 표시가 돼 있거든요. 거기 꼽고 지정된 버튼, 플래시백 버튼, 이걸 몇 초간 딱 누르면 알아서 업데이트가 진행돼요. 정말 편리한 기능인데 모든 보드가 다 지원하는 건 아니니까 사기 전에 반드시 이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정확히 어떻게 사용하는지 메인보드 설명서나 제품 정보에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플래시백 기능, 와, 진짜 유용하겠네요. 그리고 블로그에서는 메인보드 모델명에서 칩셋 확인하는 법도 예시로 알려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기가바이트 A520M KV2 이런 모델명이면 기가바이트는 제조사고 A520 이게 바로 칩셋 이름, 그 뒤는 세부 모델명. 이런 식인 거죠. 이 A520을 확인하고 나서 소스의 호환표나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이게 어떤 라이젠 세대, A520은 3세대, 4세대를 지원하는구나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칩셋 이름 확인하고 제조사 홈페이지 가서 CPU 지원 목록이랑 필요한 바이오스 버전 확인하기. 이 두 가지만 잘해도 메인보드 호환성 때문에 골치 아플 일은 거의 피할 수 있습니다. 자, CPU랑 메인보드, 이 가장 까다로운 조합을 해결했으니 이제 다른 부품들은 좀 괜찮을까요? 블로그에 AMD 라이젠 시리즈 메모리 부분이랑 CPU와 메인보드 외에 일반적인 하드, 이 단락을 좀 보죠. 메모리, 램은 어떤가요? 메모리 호환성은 아까 얘기했던 메인보드 소켓 규격이랑 바로 연결돼요. 아주 중요하면서도 간단한 규칙이 있는데요. 라이젠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주로 썼던 AM4 소켓 기반 메인보드는 DDR4 메모리만 지원합니다. 반면에 5세대, 7000번대부터 나온 새로운 AM5 소켓 기반 메인보드는 DDR5 메모리만 지원해요. 아, 딱 나뉘는군요. 네, 그러니까 AM4 시스템에서 AM5 시스템으로 넘어가려면 CPU 메인보드뿐만 아니라 메모리까지 싹 다 바꿔야 하는 거죠. DDR4랑 DDR5는 물리적으로 슬롯 모양도 달라서 서로 꽂을 수도 없어요. 메모리 규격까지 바뀌는 거네요. 그럼 하드디스크나 SSD, 파워 서플라이, PC 케이스 같은 다른 부품들은요? 혹시 인텔 시스템 쓰던 거 그대로 써도 괜찮을까요? 네, 소스에 따르면 이런 다른 부품들은 대부분의 경우 인텔 시스템이랑 AMD 시스템 사이에 특별히 호환성 문제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ATA 방식 하드디스크나 SSD, M2 NVMe SSD, 또 ATX 규격 파워 서플라이나 케이스 같은 것들은 플랫폼 상관없이 호환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블로그 저자분은 여전히 특히 컴퓨터 조립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라면 다나와 같은 온라인 PC 견적 사이트에서 호환성 검사 기능을 한번 돌려보거나 사기 전에 다시 한번 호환되는지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드물지만 특정 케이스랑 메인보드 크기, ATX, MATX, ITX 이런 거 사이에 간섭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고성능 부품들 조합했을 때 파워 용량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소스에서 언급된 특수 사례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2017년, 2018년에 나왔던 스레드리퍼라는 이름의 초고성능 CPU 라인업이 있어요. 이 CPU들은 일반 라이젠이 쓰는 AM4 소켓이 아니라 TR4라는 훨씬 크고 핀 개수도 많은 전용 소켓을 썼습니다. 코어 수가 일반 라이젠보다 훨씬 많아서 영상 편집이나 3D 렌더링, 과학 연산같이 진짜 극한의 멀티태스킹 성능이 필요한 전문가나 워크스테이션용 CPU예요. 일반 소비자들이 만날 일은 거의 없겠지만 라이젠 이름 붙었다고 다 같은 소켓 쓰는 건 아니다. 이런 예외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성아빠의 컴퓨터 수리 정보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AMD 라이젠 CPU 세대별 특징부터 시작해서 메인보드, 메모리, 또 다른 부품들과의 호환성까지 아주 깊이 파헤쳐봤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CPU 고를 때는 세대, 번호대랑 등급, R3부터 R9까지, 그리고 내장 그래픽 있는지 없는지, G가 붙었는지 아니면 5세대 이후 기본 탑재인지 이걸 확인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CPU에 맞는 소켓, AM4냐, AM5냐, 그리고 칩셋 A, B, X 시리즈 이걸 가진 메인보드를 고르고 특히 세대가 다른 부품을 조합할 때는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진짜 호환되는지,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필요한지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렇죠. 그리고 AM4 플랫폼은 DDR4 메모리랑 AM5 플랫폼은 DDR5 메모리랑 짝꿍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하고요. AMD가 AM4 소켓 하나로 꽤 오랫동안 호환성을 지켜주면서 사용자들한테 되게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기술 발전에 맞춰서 AM5 소켓이랑 DDR5 메모리로 과감하게 넘어간 이 전략은 참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과거 플랫폼의 안정성이랑 가성비를 택할 건지 아니면 미래 기술이랑 성능 잠재력을 보고 새 플랫폼에 투자할 건지 이게 지금 PC 맞추려는 분들께 주어진 아주 흥미로운 선택지이기도 하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다음 PC 조립이나 업그레이드 여정에 정말 든든한 가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릴게요. 자, 라이젠 7000 시리즈랑 같이 AM5 소켓 그리고 DDR5 메모리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여전히 검증되고 안정적인 AM4 플랫폼 기반의 부품들도 많이 남아있죠. 만약 오늘 여러분이 PC를 새로 맞춘다면 당장의 비용 효율성이나 검증된 안정성을 생각해서 AM4 시스템을 고르시겠어요? 아니면 초기 비용은 좀 더 들더라도 최신 기술이랑 앞으로 몇 년간 업그레이드할 가능성을 보고 AM5 시스템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결정이 여러분의 장기적인 PC 사용 경험과 가치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따라 최선화 선택은 달라질 테니까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